여러분 부모님의 건강 늘 걱정이 되시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만성 질환이 바로 고혈압, 당뇨, 그리고 관절염입니다. 이 세 가지 질환은 흔히 노년 3대 만성 질환이라고 불릴 만큼 발생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고 3명 중 1명꼴로 당뇨 진단을 받았으며 관절염을 경험하는 분은 더 많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아마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이웃 중에서 한두 분은 꼭 이 질환을 겪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흔하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약을 가끔 빼먹거나 생활 습관을 크게 고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방심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우리는 실제로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께서 특히 조심하셔야 할 세 가지 만성 질환, 고혈압, 당뇨, 관절염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단순히 질환의 정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자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와 그것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부모님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 원칙을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흔히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이유는 뚜렷합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이죠. 혈압이 조금 높다고 해서 곧바로 어지럽거나 심한 두통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하면서 그냥 지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곧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압이 조금씩 높게 유지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70세 이동수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수년간 고혈압 약을 꾸준히 복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약을 오래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약을 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주 뒤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이었습니다. 혈압약은 단순히 증상이 있을 때만 먹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복용해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의사와 상의 없이 임의로 끊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 중 약 30%가량은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상이 없으니 약을 소홀히 하거나 경제적 부담,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이유가 있죠. 그러나 고혈압 약은 장기적으로 복용해도 안전성이 입증된 약들이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약을 중단하는 것이 훨씬 큰 위험을 불러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식습관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은 짠 음식이 많은 편입니다. 국이나 찌개 국물을 끝까지 다 드시거나 김치와 젓갈 같은 발효 음식을 몇 끼니 곁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은 금세 올라갑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을 2000mg 이하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60대 이상 인구의 평균 섭취량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짠 음식을 줄이는 것이 고혈압 관리의 첫걸음이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습관을 고치기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김치는 저염 김치로 바꾸며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채소를 곁들이는 식으로 차근차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역시 고혈압 관리에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갑자기 과격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오랫동안 운동을 쉬다가 어느 날 마음먹고 높은 산을 등산하거나 계단을 수십 층 오르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혈압을 순간적으로 높여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위험이 배가 됩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가 되고 혈액이 끈적해져 혈압은 더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빠른 속도로 뛸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걷는 것이 심혈관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 관리라고 하면 약과 음식만 떠올리지만 사실 스트레스 관리도 무척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가족 문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호흡법 혹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혈압 관리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약은 반드시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 둘째,
짠 음식은 가능한 줄이고 저염식으로 바꿔야 한다. 셋째,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꾸준히 운동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스트레스 관리까지 병행한다면 부모님의 혈압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완치가 목표가 아니라 평생 관리가 목표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환, 당뇨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 역시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3명 중 1명꼴로 당뇨 진단을 받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노년층의 비중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당뇨가 단순히 혈당만 높아지는 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관리를 소홀히 하면 시력 저하, 콩팥 기능 저하, 신경 손상, 심지어 발이 썩어 절단에까지 이르는 무서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당뇨를 만병의 어머니라고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서운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원인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은 단순합니다. 약을 제때 쓰지 않거나 음식을 방심하고 드시거나 운동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당뇨 환자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와 이를 피하기 위한 관리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약이나 인슐린을 제때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면 보통 혈당 강화제를 먹거나 경우에 따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오늘은 괜찮은 것 같으니까 빼먹어도 되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 10명 중 4명 정도는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당뇨가 혈당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면서 혈관을 망가뜨린다는 점입니다. 하루 이틀만 빼먹어도 혈당이 금방 출렁이고 이게 반복되면 미세혈관이 손상되어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 제가 직접 들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살 김철수 어르신은 혈당이 평소에 잘 잡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해 약을 자주 빼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시력이 흐려지고 눈앞이 번쩍거리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당뇨성 망막병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혈당이 높을 때마다 눈의 미세혈관이 손상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약을 꾸준히 복용하지 않은 대가를 치른 셈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음식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탕이 들어간 음료나 과자 같은 음식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은 훨씬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과일 주스와 흰빵, 떡입니다. 특히 주스는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당분이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사과 주스를 갈아 드셨던 72세 장미순 어머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혈당이 계속 들쭉날쭉해 불안정했는데 주스를 끊고 사과를 반 개씩만 드시도록 했더니 혈당이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운동을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당뇨 관리에서 운동은 약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혈당을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됩니다. 그런데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 혹은 몸이 조금 피곤하다는 이유로 며칠씩 운동을 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며칠만 운동을 안 해도 혈당이 금방 흔들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68세 김영자 어머님은 여름에 너무 더워서 2주간 운동을 쉬셨습니다. 그동안 혈당은 200이 넘게 치솟았고 다시 잡는데 한 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후로는 날씨가 어떻든 집안에서라도 매일 걷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당뇨 관리에서 중요한 건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운동을 많이 하면 혈당이 오히려 떨어져 저혈당이 올 수 있다는 걱정을 하십니다. 물론 인슐린을 쓰거나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과격하게 운동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식사와 함께 꾸준히 운동을 하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뇨 환자에게 권장되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요? 첫째, 약이나 인슐린은 반드시 제때 사용해야 합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해 빼먹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둘째, 음식은 당분이 높은 음식뿐 아니라 흰 쌀밥, 흰빵, 떡, 주스 등도 주의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현미밥, 채소, 통곡물 같은 식품으로 바꿔야 합니다. 셋째, 운동은 매일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모두 좋습니다. 넷째, 혈당 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혈당을 측정하고 기록하다 보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데 큰 힌트를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가족의 역할입니다. 당뇨는 혼자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이 식단을 함께 조절해주고 운동을 같이 해주면 훨씬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배우자와 함께 당뇨 관리를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혈당 조절 성공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부모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당뇨 관리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약과 인슐린을 반드시 제때 사용해야 하고, 음식은 방심하지 말고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운동은 매일 꾸준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혈당을 기록하는 습관과 가족의 지원까지 더한다면 합병증 걱정 없는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당뇨는 결국 꾸준함과 습관의 싸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질환은 관절염입니다. 관절염은 다른 두 질환처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병이라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릎이나 손가락, 엉덩이 관절 등이 아파서 걷기나 옷 입기, 식사하기 같은 일상적인 동작조차 어려워진다면 일상은 크게 위축됩니다. 게다가 통증 때문에 활동량이 줄면 근육은 더 약해지고 체중은 늘어나면서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염은 몸을 쓰지 못하게 하는 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관절염 환자분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아프다고 해서 아예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하루 종일 눕거나 앉아만 계시는 거죠. 겉으로 보면 쉬는 게 관절에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 주변을 지탱하는 힘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관절은 더 빨리 닳고 통증은 오히려 심해집니다. 실제로 65살 최순자 어르신은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몇 달 동안 거의 걷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다리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었고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됐습니다. 결국 재활치료를 다시 시작하면서 조금씩 회복했지만 관리하지 않았던 몇 달 동안의 손실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실수는 무리하게 관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좋지 않은데도 계단을 반복해서 오르내리거나 무거운 짐을 자주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관절에 큰 부담을 주어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관절염은 쓰지 않으면 굳는다, 하지만 무리하면 망가진다는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무릎이 불편한 분들이 평지를 가볍게 걷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것이 관절염 관리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 자주 하는 실수는 약을 자기 마음대로 줄이거나 끊는 것입니다. 관절염 약은 통증을 줄이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증상이 나아졌다고 임의로 약을 줄이면 염증은 다시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살 윤영자 어머님은 무릎 통증이 줄었다고 약을 끊으셨다가 몇 달 뒤 관절이 붓고 걷기조차 힘들어져 다시 약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약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스스로 판단해 조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관절염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요? 우선 가볍게라도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걷기는 기본이고 수중 운동은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효과적입니다. 물의 부력이 체중을 덜어주기 때문에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고 운동 효과는 유지됩니다. 또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절 보호대를 사용하거나 지팡이와 같은 보조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라는 단어입니다. 통증이 있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부모님이 가장 많이 겪는 세 가지 만성 질환입니다. 각각의 질환은 증상이 심하지 않아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고혈압은 약을 꾸준히 먹고 짠 음식을 줄이고 무리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운동해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당뇨는 약과 인슐린을 반드시 제때 사용하고 음식은 방심하지 말고 조절하며 운동은 매일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관절염은 아프다고 가만히 있지도 말고 그렇다고 무리하지도 말며 약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질환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꾸준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님의 건강은 결국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이 아프면 자녀도 힘들고 손주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부모님과 이 영상을 함께 보시고 생활 습관을 하나씩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고혈압 약은 잘 챙겨 드시는지, 음식은 너무 짜게 드시지는 않는지, 운동은 꾸준히 하고 계신지, 당뇨 관리에 소홀하지는 않은지, 무릎이나 손 관절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부모님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와 생활 팁, 복지 혜택 소식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건강, 가족의 행복을 위해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